차정과 포도, 연기가 있는 것인가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화나의 유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기는 없는 것인가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연기는 자성이 없어 곧 공이기 때문이다.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한 것인가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양쪽이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서로 빼앗아 쌍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져요. 우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이런 융통성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연기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있다, 연기가 있다. 그럼 파도가 있는 것인가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파도가 있죠. 그렇다고 답한다. 화나의 유가 없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기가 없는 것인가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앞에는 또 있다고 답하거든요. 연기가 있는 것인가? 있다요. 왜 있느냐? 파도가 있잖아요. 그럼 연기가 없는 것인가 물으면 또 반대로 그렇다고 대답.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너는 도대체 애매모호하게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리는데 있는 것인가 물어도 그렇다. 없는 것인가 물어도 그렇다. 너는 연체동물맨들은 빼따고도 없는 놈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 모아 공을 보면은 그것이 다 융통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은 이제 중도를 알면은 있다 해도 맞고 물이라 해도 맞고 파도라 해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융통성이 생겨 사고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있다 없다에 집착한 분은 집착이 가면 갈수록 사고폭이 이렇게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 싸우고 융통성이 없고 이해심이 없는 사람을 밴데이 속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중도를 알면은 이제 애매모호하고 뭐 비유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걸로서 이제 융통성 있게 사고를 굉장히 넓게 합니다. 근데 이제 중도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상대편을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이제 그거는 수단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제 중도를 알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있다는 데 집착해가 막 화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없다는 말로서 그 사람을 화를 풀어주게 하고 또 없다는 데 또 이제 막 없다는 데 화내는 사람 많잖아요. 돈 없다고 화내고 또 무슨 출세 없다고 화내고 화내는 일 참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없다고 화내는 사람한테는 또 이제 그런 사람한테 맞게끔 이제 또 설득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융통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수단으로 하는가 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만큼 시야가 넓다. 그래서 여기도 연기가 있는 것이가 물으면은 연기는 이제 파도 친 겁니다. 물으면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이제 파도가 이제 물이 친 거지만은 있기는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환유라 그러죠. 환유. 이거를 이제 물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변형됐으니까 환으로 있는 것이다. 환유가 없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 또 연기가 없는 것인가 물으면은 바다에 물이 없나? 이렇게 묻는 거나 같죠. 바다에 물이 있죠. 파도는 안 치고 있더라도 물은 있다. 연기는 자성이 없어서 꼭 공하기 때문에 이 파도가 안 치는 걸 우리는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공하기 때문이다.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한 것인가 물으면은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파도 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융통성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답한다. 양쪽이 존재함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파도가 치는데 물하고 무슨 방해가 됩니까?
바람하고 파도하고 아무 방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하고 물으면은 그렇다고 답한다. 왜냐하면은 서로 빼앗아 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쌍차, 쌍조 볼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어디다 비교하고 큰 파도, 작은 파도 비교할까?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왜 그렇다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이제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없어지면은 잔잔한 거니까 이제 있다고 대답한다. 연기법을 앞에서는 전부 부정으로 해명한 것에 반해서 여기에서는 전부 긍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해도 맞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모두 다 들어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연기를 모르고 이렇게 대답하면은 굉장히 이제 수단이 많고 깨가 많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받지만은 연기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가 본 그대로 진실하게 대답을 하는데도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남하고 절대 부부간에도 싸움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해를 하니까. 상대편을 이해를 하니까. 있다 해도 이해해주고 없다 해도 이해해주고 다 이해를 해주는데 그게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정말로 존경할 겁니다. 저분은 진짜 도인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사님 중에 아유 우리 보살이 아주 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차표 원융. 근데 이제 우리는 있다 없다 집착하면은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고 융통성도 없고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괴롭. 그래서 이 중도를 이제 배우면은 이 중도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걸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워가지고 그래도 20대 제가 절에 올 때 폐결이 걸려가지고 거의 막 절망하다시피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때 비하면 굉장히 내가 활동을 많이 하죠. 먼저도 얘기했지만 내가 72살에 운전을 배워가지고 요즘 차 잘 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를 배우면은 굉장히 이제 역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역동적인 사람. 그래서 이제 선어록 보면은 이제 활발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제 행위를 하는 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도 그렇게 이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런 분은 자기 집에서도 거의 자기가 쓰는 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기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남한테 안 맡길걸요. 저도 지금 빨래를 후원의 보살님이 있죠. 밥해 주는 보살님이 있어도 저는 빨래를 내가 합니다. 근데 요즘 빨래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젊었을 때 뭐 손가락이 다 하는데 탁.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다리는 것만 내가 내주고 그 이외의 거는 전부 뭐 빨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로스님들은 당신 양말이나 이제 속 내복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밖에서 그것도 실내가 아니고 이렇게 세탁하는 거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요즘도 뭐 그때 비하면 너무 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퇴직해 사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서로 좋죠. 서로 좋죠. 그 자기 할 일 남한테 맡기는 그것도 안 좋은. 차표 원용입니까? 차와 표 원용. 차는 아까 쌍차고 표는 쌍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와 막는 거하고 융통하는 거하고 이것이 이제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연기하기 때문에 있고 파도가 바닷물에 파도가 바람이 부으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 치는 걸 우리는 유락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유가 되고 연기하기 때문에 또 무가 되고 연기하기 때문에 유이기도 하고 또 무이기도 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라. 이것이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쌍차 쌍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음 10종판, 하음 원교 즉 하음 일성은 쌍차 쌍조라는 중도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음종에서는 다른 종의 교리를 비판하는데 근본 기준을 어디 두느냐 하면은 바로 중도입니다. 10종 교판, 이제 일대 시교를 모두 거두어 10가지 종으로 한다. 첫째는 자와 법이 다 있다는 종이다. 첫째는 자와 법이 다 있다는 유견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은 소승의 독자부입니다. 이 법은 이제 자는 자기를 말하고 이 법은 내 밖에 대상이 되어 있는 객관체로 보면 됩니다. 그럼 주관 객관이 다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 그거는 옛날 그 부파불교 시대에 독자부라는 그런 이제 18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잘못 보는 거죠. 내가 있다라고만 보는 거는 이건 뭐 중생이나 다름없이 이제 보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 여기서 이제 아와 법을 주관과 객관으로 보시도 됩니다. 아와. 그럼 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둘째는 법은 있고 자아는 없다고 하는 조입니다. 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으나 법은 실제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살바다부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셋째는 법은 과거와 미래는 없다는 종입니다. 현재 제법은 신류하지만 과거와 미래의 법은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아법 구유중과는 얼마간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대중부에 속합니다. 지금은 있지만은 과거나 미래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전부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중도로 안 보고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모든 법은 현재에만 존재하고 현재에서도 신류와 가유가 있다는 종입니다. 모든 법은 현재에만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오온에 소속되는 법은 실로 삼고 12처와 18개에 소속되는 법은 가로 삼아 한쪽은 실이지만은 한쪽에 가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설가부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견해고요. 다섯 번째는 세속법은 허망한 것이고 출세간법은 진실하다는 종입니다. 세간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고 출세간만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견해이니 이것은 설출세부에서 주장하는 더러 스님들이 그렇게 보는 거 이제 불교하는 것만 옳고 불교만 옳고 세속법은 다 틀려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잘못됩니다. 세속법이나 이제 절법이나 우리가 바로 보면은 진리지만은 바로 못 보면은 다 이제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라고 이제 불교를 배운다 하더라도 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절에서 하는 거는 다 법이고 옳고 바깥에서 하는 거는 다 잘못됐고 그건 법이 아니다 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그것도 편견이에요, 편견. 이제 거기 심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 금오산에 가면 약사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어떤 노장님이 그때는 플라스틱 바가치가 아니고 그 박으로 된 바가치거든요. 여자나 이제 뭐 신도님도 여자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여자가 그 수박에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떠 먹으면은 이제 그 입된 데만 지금 칼로 이렇게 딱 돌려. 그것도 집착이라. 그 노장님 나도 봤어요. 이 얘기는 서암심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개각스러워.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보는 거죠. 여섯 번째는 모든 법은 단지 이름뿐이라는 종이다. 일체 만법을 볼 때 실체가 없고 다만 이름뿐이라고 주장하는 종이니 일설부의 주장입니다. 넷째까지는 순수한 소승이고 다섯째, 여섯째는 대승과 조금 통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편견으로서 대승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는 삼성이 공하거나 유라는 종이니 말하자면 변계 소집성은 공이고 이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유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변계 소집성과 이타기성과 원성실성인데 이 종에서는 변계 소집성은 공이고 이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변계 소집성은 만계로서 실성이 없으므로 공하며 이타기성은 환이지만 실제로 아주 없는 것이 아니므로 가유이고 원성실성은 아와 법이 완전히 공하여 진여실성이 현현한 순전한 진여로서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타기성과 원성실성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식학에서는 중도라고 설명하지만은 완전한 중도, 즉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전하는 종파로서 취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중도는 뭔가 하면은 아까 이제 내가 집하고 제품 얘기했잖아요. 그 집은 집을 보고 거기서 이제 남자 여자를 초월하는 거, 이게 이제 쌍차고, 제품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제 집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합시다. 제품은 남자 여자가 있어도 만드는 재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쌍차라고 그러고, 남자 여자를 막아버렸다 해가지고 쌍차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제품은 다르다 하더라도 집은 같으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구나 하는 걸 알고 거기서 이제 사고하고 행위할 때 그것을 쌍조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합해가지고 쌍차, 쌍조를 합해가지고 중도라 한다. 그럼 2조 때 우리가 남존 여비하는 거 참 잘못됐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또 뭐 역차별한다고 그러는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역차별해도 안 되고 차별해도 안 되고 평등으로 봐야 돼. 평등.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인종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고, 이데올로기도 하나고, 또 종교도 하나고. 그렇게 하나로 안 보니까 막 저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야신을 모독하는 영화 만들었다 해가지고 시리아인가? 그 대사도 막 죽고 그 대사관도 방화하고 하다잖아요.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원리를 이제 하나로 보신 거예요. 하나로 보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민족, 인종, 이데올로기 모든 걸 다 초월해요. 근데 우리끼리 싸움하면 그건 안 돼. 그래서 우리끼리 싸움하는 것도 2조 때 그 사색당파했던 그 유전자가 조금 내려와 그런지, 그거는 독립운동 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이쪽 민주 쪽 정신을 갖고 독립운동 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저 공산주의 사상 갖고 또 독립운동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을 갈라 싸우는 역사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 그래서 이거를 통합 안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 발목 잡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중도 만침 좋은 방법이었다. 하나로 보자니까 하나로, 다 하나로. 남자 여자도 하나로 보고 하나로 봐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제품을 봐가지고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를 봐야 돼. 그럼 재료가 뭐냐? 무아공이죠. 그 불교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 이제 사성 계급이 논하져 가지고 정말로 계급 사회였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일어나고 네루 정부가 수립할 때에 그 법무부 장관으로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변호사 하던 분인데 안베드카르인가? 안베드카르.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하도 천민 취급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아들을 영국에 유학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못 오게. 그래서 이분은 영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네루가 정부 수립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그분을 이제 초빙을 했는데 그분이 절대 안 오네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아버지 때는 정말로 차별받고 천대받았지만은 나는 영국 와서 그래도 공부도 하고 변호사로서 영국 사회에서는 내가 존경받고 있으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나를 관세를 안 하겠지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오니까 여전히 천민 취급을 당하는 거라. 그 이분이 화가 났어요. 어릴 때 영국 가서 공부했으니까 화가 났어요. 영국 사회하고 너무 인도 사회가 다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힌두교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바라문교라고 그랬는데 힌두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불교로 개종. 안베드카르입니다. 불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걸 이제 주장하면서 개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천민들이 20만인가 30만이 따라서 개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사에서 또 힌두교인들이 불교는 천민들이 믿는 종교다. 또 이제 불교까지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는데 지금도 인도 가면은 그 천민들이 이제 불교로 개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동네마다 사당맨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모시고 밖에서 우리는 법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이러지만 그건 밖에서 노천에서 사당맨들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데 부처님 옆에 꼭 사진이라도 안베드카르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법륜 스님이 날 보고 스님 모시고 꼭 인도를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마다 우리 돈 50만 원만 주면은 이제 재료를 사주면은 고동가 법당을 하나씩 만든대요. 그래서
그 부처님도 모시고 안베드카르도 모시고 그래서 그분이 썼는 붓다와 다르마라는 책이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 책 보면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박식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그 붓다와 다르마 하는 책을 번역된 거를 오래전에 내가 이제 그분 책을 한번 사봤는데 그분도 불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이제 사람만 평등한 게 아니라 짐승이나 이제 태란, 습파, 유정, 무정, 생명 없는 것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원리로 존재하고요. 또 유정, 무정, 비비상천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모두 평등하다라고. 이런 평등 사상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평등하다. 그 왜 평등한 거? 전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형상은 다를지언정 짚은 하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모와 공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과학하고도 굉장히 이제 일치해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그 영국의 그 토인비 같은 사람도 그런 면에서 불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100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귀중한 사건을 들으라면은 동양 불교가 서양에 유입돼 가지고 앞으로 기독교를 대체해 갈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상 중에 가장 위대한 점이 여기서 말하는 집입니다. 공모와 집, 이게 이제 가장 위대한 사상이에요. 8째는 참으로 공하여 모습을 끊었다는 종인이 말하자면 마음과 경계의 양쪽이 사라짐이 바로 실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와 법이 전부 공하면은 곧 진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교로 취급받습니다. 쌍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반경에서 유정무정이 개요불성이다 한 소리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9번째는 공과 유가 장애가 없다는 종인이 서로 원융하여 쌍으로서 단절되면서 양쪽이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아 진여가 인연에 따라서 항아의 모래 같은 덕을 구비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는 원융하여 덕을 구비하는 종인이 말하자면은 사사무예하고 주체와 객체를 구족하여 한없이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10가지 종의 뒤에 것이 앞에 것보다 깊으니 앞에 4가지는 소승이고 5째와 6째는 소승과 대승에 통하고 뒤에 4가지는 오로지 대승이다. 7번째는 법상종이고 8째는 무상종이며 뒤에 2은 법성종이다. 또 7째는 시교이고 8째는 동교이고 9번째는 종교이고 10번째는 원교다. 그 마지막에 법성계. 법성계는 이상스님이 지은 것이니까 요거 한번 보고 끝내죠. 법성이 원융하여 두 모습이 없은즉 이것을 완전한 쌍차로서 유무, 시비, 선악, 중생과 부처 등 차별적 양변이 완전히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게 다 그 지프로 보면은 없다는 겁니다. 일체 만법이 다 부동하여 본래가 적적합니다. 이 끊어진 자리는 오직 깨친 지혜로만 알 바고 깨치기 이전에는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는 이해하죠. 이해하기는 이해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사고를 자유자재하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되려면은 깨쳐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제 이해하는 건 뭐 우리가 그렇게 안 돼도 안 깨쳐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쌍차쌍조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참으로 법성을 깨쳐서 정지를 완전히 성취하면 거기에는 무진한 보배가 꽉 차 있으며
헐덩거리, 쇳덩거리도 모두 다 실보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실제의 중도상에 앉게 되는데, 중도라는 큰 이제 평상에 앉게 되는데 중도를 정등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함경의 근본도 중도에 있지 중도를 제외하고서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좀 미흡하지만은 중도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으로서 중도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이거를 다 기억하려면은 안 돼요. 또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쌍차 쌍조만 기억하십시오. 그 쌍차 쌍조가 이제 반야신경에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차가 되려면은 우리가 모아공을 이해하는데 비교하자면 모아공은 지피다. 비교하자면은 지피다. 그러면 이제 지프로서 여러 가지 제품을 다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재료는 지피라 하는 것이 이제 공이다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쌍차고요. 또 그 다음에 쌍조는 이제 모든 것이 지피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이제 사고하고 행위하고 이렇게 이제 작용하는 거 그것을 이제 쌍조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쌍차된 입장에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쌍조고 쌍차 쌍조하는 것이 중도다 이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작용을 하려면은 쌍차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쌍차를 이해하는데 여기 조금 어려우시니까 집을 기억하시라고. 집이 쌍차다. 그럼 집으로서는 모든 걸 재료로 만든다. 그래서 그 집을 갖고 불교에서는 무아다, 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시고 무아를 이해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틀은 잡혀져 있으니까 집과 제품. 그럼 집은 쌍차, 제품은 쌍조. 그럼 집은 뭐냐? 무아다, 공이다. 그럼 무아다, 공이다 하는 이해를 이제 요 백일법문을 보시면서 계속 그 관련된 부분을 드시면서 이제 고기를 이제 자꾸 파고 드시라고. 그 작업을 안 하시면은 이것도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이 기회를 또 놓쳐버리면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먼저 이해하시고 집은 쌍차다. 이 집은 공이다. 무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그 백일법문에서 이 쌍차, 집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만 자꾸 파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집이 이해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쌍조는 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울러진 것이 중도다. 그런 정도도 노력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그것도 노력 안 하고 내 입에 먹는 거 탁 넣어주듯이 넣어달라 하면 안 되지. 꼭 그렇게 노력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선에서 쌍차 쌍조를 어떻게 보는가. 아까 이제 뭐 응무소주라든지 뭐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선한 것도 생각 안 할 때 너 본래 면목이 뭐냐라든지 이런 이제 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거 이제 선으로서 이제 이해하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시간 나는 대로 참선을 하시면 참 좋고 참선하는 길이 제일 사실은 빠릅니다. 체험하는데 빠르니까 이제 어쨌든 그 노력은 내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한 대로 집
짚을 이해하기가 가장 좋으니까 짚부터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짚이 쌍차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이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 백일본문에서 쌍차 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거기에다가 핀트를 맞춰가지고 책을 이제 이렇게 넘겨보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